조갑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된 이해운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려져 있던 모든 과거 게시물들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까지 모든 채널의 컨텐츠를 다 없애버린 것인데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요? 이해운 후보자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 무엇일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던 사람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한 번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인 것이 이재명 정권의 정체입니다. 그래놓고 2차 내란 특검이니 내란 청산 TF니 하며 계엄 장사 계속하는 이재명 정권이 참 같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계엄 장사 그만하십시오. 자, 이 지적대로 이번 이해운 깜짝 발탁은 내란 청산을 제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는 너무나 충돌되죠.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민주당의 내란 선동을 주장해왔던 그야말로 윤 어게인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뭔가 통합과 탕평의 정치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오른쪽에 있었던 인사가 이 이해운 후보자라는 거죠. 자, 이 이해운 후보자 본인도 과거 자신의 모습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판단해서인지 SNS 등에 올려져 있던 모든 과거 게시물들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분 유튜브에 이해운 TV라는 자신의 채널도 있었고 네이버 블로그 있었고 페이스북 있었고 네이버 TV까지 있었는데 모든 채널의 콘텐츠를 아예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더라도 또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더라도 다 비어 있죠.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깡통 상태입니다. 뭘 그렇게 없애고 싶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해운은 과거 자신의 발언을 숨기려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TV까지 모든 채널 컨텐츠를 없앴다. 글 삭튀하면서 자리를 구걸한 것이다. 자, 이렇게 비판했는데 뭐 이렇게 없앤다라고 해서 과거가 파묘되지 않을까요? 자, 12.3 계엄 이후에 이해운 후보자의 그 발언과 행보를 보면 글 삭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보이는데 자,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 19일에 서부지법 초유의 그 법원 난입 사태가 있었죠. 자, 이 직전인 1월 17일에 서울중앙구체국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 연단에 올라서 이해운 후보자 어떻게 발언했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기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완전히 계엄을 옹호하고 있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 체포 과정도 불법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체포에 나선 것, 영장도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의 청구에 발부받고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상 공수처가 주도한 것까지 모두 불법이다. 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정당했고 공수처가 체포한 것 이게 불법이다. 자, 이런 주장을 폈는데 자, 문제는 이 집회 직후인 그 1월 1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거기에 흥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자, 이 초유의 폭동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사흘 뒤인 자, 22일에 그 MBC 100분 토론에서 이걸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습격당한 법원, 무너지는 법치. 자, 이런 주제로 100분 토론에 이 이해운 전 의원이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법치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 신뢰를 잃으면 법치가 존중받기 어렵다. 자, 이렇게 발언했는데 시종일관 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발언한 거죠. 법치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가 공정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입할 만했다. 그야말로 이
폭력의 심각성을 뭔가 희석시키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발언에 당시 굉장한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자, 이뿐 아니라 3월에는 뭐 윤 어게인으로 대표되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또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 회긴의 재발의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행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기각이 아닌 각하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하네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5년 동안 총 21건의 탄핵이 추진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니냐. 자, 그래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뭐 아주 대표적인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이죠. 그래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했다 이런 주장을 펴온 뭐 대표적인 윤 어게인 주장을 그대로 했었는데, 뭐 이뿐 아니라 이분은 지역구에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저런 플래카드까지 제작해서 내걸었던 이해운. 자, 그래서 이런 내란을 척결하겠다, 내란을 청산하겠다, 이걸 제1과제로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윤 어게인 세력까지 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 청산 이거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저는 어떤 스탠스로 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국민의힘은 완전히 격앙되어 있는데, 저는 뭐 배신자 소리 하기 이전에 일단 이 이해운 이분 현직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 동대문 원래 을에 출마하려다가 작년 총선에 이게 지역구 조정이 되면서 성동 을에 출마했었는데 당협위원장이에요. 문제는 자신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전혀 정리하지도 않고 딱 입을 닫은 채 이 발표 직전까지 이 국민의힘에서 다른 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서로 뭐 협의도 하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뒤통수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배신자 소리 이전에 정치 도의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치인의 행보가 아닌가. 게다가 그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꿀 빨면서 보수 전사인 척 하더니 자리를 넙죽받았다 이렇게 직격했는데, 이 꿀 빨았다라는 표현대로 누릴 건 다 누린 다음에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정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분 3선 의원을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했습니다. 뭐 TK 지역만큼이나 뭔가 아주 유리한, 뭔가 보수당의 확실한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서초갑에서 3선을 했기 때문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배신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죠. 자, 주진우 의원은 또 이렇게 비판했는데, 장관 지명 발표 전까지 우리 당 당협위원장으로서 평가 작업까지 했었다. 인사검증 동의 다 해놓고 혹시 지명 안 될까봐 끝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당을 속였다라는 거죠.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죠. 게다가 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금 중성동 을이 뭔가 국민의힘 어떤 분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구 의회가, 그러니까 구의회인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그 소속 구의회 의원이 6명으로 민주당보다 숫자가 2배가 더 많은데 최근 구의회 의장 자리가 민주당에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 안에서, 즉 당협위원장이니까 이해운 자신의 관할이죠. 이 관할 안에서 국민의힘 이렇게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서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였고, 이 문제를 뭔가 수습하기 위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과 계속 상의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현진 의원조차도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숨긴 상태에서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발표가 나니까 사실 이건 정말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정말 경로하면서 이 최고위원회 즉각 제명을 요청한 그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리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행정부의 심장이죠. 뭔가
어떤 정부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굉장히 많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는 뭔가 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뭔가 국정 철학과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틀림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윤 어게인을 외쳤던 이런 사람을, 그거 다른 부처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이 사람을 앉힌다. 자,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입장, 이런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후보자는 뭐 과거 자신의 어떤 행보를 후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깐 따라간 건 잘못이다. 그런데 잠깐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갔다라고 기에는 너무나 중진이죠. 게다가 정치 경험이 벌써 몇십 년 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당시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런 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과거의 자신의 발언과 이런 행보들이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데 이걸 부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운 후보자가 방어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양쪽에서 다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의 공격이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지,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